플라톤과 칸트의 초상이 세계 스펙트럼 속에서 서로 스며들며 철학과 인식의 흐름이 빛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플라톤에서 칸트까지 철학자들이 탐구한 세계 언어학. 색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이지만 동시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다. 우리는 불금을 사랑, 열정, 위험으로, 푸름을 평온, 진리, 자유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디서 오는가? 색은 단순한 빛의 파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사고가 결합한 철학적 경험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들은 색의 본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색은 존재의 실체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미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던진다. 플라톤, 뉴턴, 괴테, 칸트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까지 대시 그들은 각자의 시대 속에서 색을 언어이자 진리의 상징으로 탐구해왔다. 플라톤에게 색은 감각의 세계, 즉 불완전한 세계에 속한 현상이었다. 그는 이데아론을 통해 참된 존재는 감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영원한 본질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빨강은 진정한 색이 아니라 이데아 세계의 빨강의 본질을 불완전하게 반영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사유는 색을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계층적 구조를 드러내는 철학적 기호로 만든다. 색은 감각적이되 동시에 진리에 닿을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에도 예술가들이 색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할 때 그 사유의 뿌리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숨어 있다. 시간이 흐르며 색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 과학의 대상으로 옮겨갔다. 아이작 뉴턴은 프리즘 실험을 통해 빛이 7가지 색으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색을 물리적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에게 색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자연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괴테는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색채론에서 색은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기는 감성적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괴테에게 색은 숫자나 파장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언어였다. 그는 뉴턴의 실험을 영혼 없는 색 해석이라 비판하며 인간의 지각과 감정이야말로 색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보았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단순한 과학과 예술의 대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색의 진리가 객관적 실체에 있는가 주관적 경험에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전쟁이었다. 결국 현대 철학은 이 둘의 대립에서 출발해 객관과 주관의 경계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18세기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 논의를 인식론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색이 사물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구조 안에서 구성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즉, 우리가 빨강을 본다는 것은 사물이 빨강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 형식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이 관점은 색을 존재가 아닌 관계로 정의한다. 색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현상이다. 이는 오늘날 심리학, 언어학, 인공지능, 색채 연구에서도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색은 객관적 데이터이면서 동시에 주관적 해석의 산물이다. 따라서 색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과 같다. 현대 철학자들은 색을 언어와 의미의 문제로 확장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색에 관한 주석에서 색은 언어처럼 규칙을 따른다고 말하며 색을 언어적 문법의 일부로 해석했다. 우리가 붓다, 차갑다, 무겁다 같은 형용사를 사용할 때 색은 단순한 시각적 속성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약속이 된다. 현상학자 메를 로퐁티는 더 나아가 색을 지각의 존재론으로 보았다. 그에게 색은 눈으로 느끼는 존재의 리듬이었다. 색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몸으로 경험하는 행위였다.
데리다와 들르주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색을 해체와 차이의 상징으로 읽었다. 색은 고정된 의미를 거부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차이의 놀이 속에서만 존재한다. 결국 색은 언어처럼 인간의 의미 체계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그 순간에만 살아 숨쉰다.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시작해 칸트의 인식론 그리고 현대의 언어 철학에 이르기까지 색은 단 한 번도 단순한 시각 현상으로 머문 적이 없다. 색은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며 존재를 해석하는 언어다. 우리가 붉음을 사랑이라 부르고 푸름을 자유라 느끼는 이유는 색이 우리 내면의 감정과 기억을 언어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색의 철학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의미화하는가에 대한 사유의 여정이다.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와 인공지능이 색을 계산하고 생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묻는다. 색은 여전히 인간의 언어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의 언어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철학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색의 언어로 말을 걸고 있다.